어제 가짜뉴스가 어저께 그냥 네. 창궐했어요 어제. 맞습니다. 예, 어제 민주당에서 이틀 연속으로 대통령의 도주설을 제기했어요. 예. 그렇죠. 도주설 이게 두 번째로 생각하는데요. 두 번째, 예. 12월 달에 도주설 얘기한 건 뭐냐면은 예. 그때 비상계엄 후에 대통령이 해외로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예. 출국 금지시켜야 된다면서 한번 도피설을 유포를 합니다. 근데 사실상 불가능하죠. 대통령이 경호처를 대동하고 어떻게 해외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인천공항을 타고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1호기를 직접 몰고 나가겠습니까? 그렇게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한 번은 도피설 제기했었고 네. 어제 또 한 번 관저에서 밖에 나왔다. 제3의 장소로 도피했다는 또 도피설 또 제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도피설 제기한 이유가 아마도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인 여론,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뭔가 계속 뭐 법 집행을 피하고 있다. 예. 이런 여론을 만들려는 그런 꼼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도주설을 가장 확산시킨 인물이 오동훈 공수처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오동훈 공수처장이 국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 네. 법사위죠. 영상을 보시죠. 잠깐 영상 좀 그렇죠.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영상 보고 우동훈 공수처장과 법사위. 예. 지금 윤석열 도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관계 파악한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뭐 좀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는 없고 그 어떤 차량에 관한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저에서 나와서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체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들었고 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 종합적 고려가 아니라 체포하러 들어갈 수 있냐? 아니 공수처장이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네. 답변을 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니까 의구심을 키우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이번 수사에서 뭐 공수처가 어느 것 하나 논란 아닌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질문하고 그 받고 하는 이걸 내용을 좀 보면은요. 네. 혹시 서로 합을 맞춘 게 아닌가 약간 의심이 들 정도예요. 네. 박범계 의원이 도망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라고 네. 하니까는 여러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도망 가능성을 오동훈 공수처장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듯한 이런 뉘앙스로 대답을 합니다. 예. 여기에 또 숟가락을 얹은 게 누구냐면 경찰이에요. 경찰도 이제 대통령의 위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하면서 소재를 파악 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위치를 파악할 수 없다 이 정도까지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1급 기밀 사항이니까. 맞아요. 하지만 위치를 파악 중이다라고 하면서 마치 도주한 사람을 찾고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동훈 공수처장과 경찰이 서로 민주당과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민주당은 서로 합을 맞춰가지고 오히려 의혹을 악의적으로 키운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자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잖아요. 너 어디 갔었어? 이렇게 하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어. 그렇죠. 예. 엄마가 너 학원 안 가고 뭐 했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어.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죠. 이게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면서 여지를 주는 이게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발언이었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 발언을 하니까 또 언론이 몇 군데 언론이 받아쓰기를 합니다. 네. 받아쓰기 했는데 어느 정도로 많이 받았었냐면 네이버 포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네. 픽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이제 메인에 뜨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언론사가 딱 예. 골라서 예. 메인에 띄우는 건데 많이 보라는 기사. 그렇죠. 예. 거기에 14군데나 올라갈 정도로 네. 이게 크게 확산이 돼가지고요. 예.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정말 뭐 도저인 거 아니야? 라고 제목만 보고 착각하게끔 그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해서 가짜뉴스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기사가 지금 수십 건이 쏟아졌고 그다음에 SNS나 커뮤니티 사이트도 도배가 됐어요. 심지어 안규백 의원이 민주당의 안규백 의원이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고 들었다라는 소리까지 아니 제3의 장소에 도피했다고 들었다가 이런 소리까지 했어요. 이게 그러면서 안규백 의원이 아니 공수처장 말씀이나 경찰 브리핑을 들어보면 제3의 장소로 피신하지 않았냐. 자범도 이런 자범이 아니다. 자범이라고 아주 비하까지 했는데 근데 그렇죠. 본인들이 이제 알고 보니까 가짜 뉴스를 접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자범이 정말 지금 이재명 대표는 전과 사범에다가 지금 5개 재판 받고 있거든요. 네. 그중 하나는 이제 1심에서 유죄가 나왔고 예. 정말 그런 이제 여러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또는 범죄 예정자를 당대표로 모시고 있으면서 현역 대통령 혐의가 확정되지도 않고 헌재 심도 들어가지 않고 그다음에 체포대 수사도 지금 받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런 사람을 자범이라고 규정을 지어가지고 확정적으로 얘기한 것은 굉장히 이거는 무도한 거고 굉장히 여론을 악의적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굉장히 뚜렷해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여론몰이는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김만배 그다음에 신앙님 이분도 허위 인터뷰 했지 않습니까?
그때 뭐였냐? 커피게이트. 그렇죠. 예. 예. 커피게이트.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 관련된 브로커가 수사받으러 왔는데 윤석열 당시 검사가 커피 한 잔 타주고 그냥 돌려보냈다라고 하면서 허위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때 이 신앙림 씨가 그 허위 인터뷰 대가로 1억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사를 받으러 가요. 근데 거기서 8시간 동안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예. 이것도 보면 전부 다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흠집내게 한 거고, 이것도 안규백 의원이 자기는 제보라고 하지만 사실 지금 계엄 관련된 허위 제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장갑차, 탱크 이런 거 전부 다 가짜로 밝혀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뭐 암살조 이런 것도 확인 안 된 거고요. 예. 이런 식으로 가짜 허위를 자꾸 퍼뜨리고 있는 이런 거는 목적이 굉장히 뚜렷하다. 어쨌든 흠집을 내서 여론을 악의적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의도가 충분히 보입니다. 아니 이렇게 그쪽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미디어 특위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 우리가 언론 중재에 제소를 했습니다. 예. 제소를 아, 했고, 제소를 했고. 이걸 또 예. 받아 쓰는 언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강력히 법적으로 조치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자범이라는 비하 발언까지도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 공수처장이 한몫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통령의 현재 위치 같은 건 이거 기밀이에요. 그럼요. 기밀이고 네네.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선동을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민주당에서는 제보자가 군 관계자다, 경호처다 이렇게 하면서 또 흘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들 교란시키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경호처 기관 네. 안에서 내분을 좀 조장하려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네. 이제 경호처도 얘기하고 군대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양쪽을 다 얘기해가지고요. 어쨌든 간에 공수처가 체포하러 나왔을 경우에 안에서 서로 이제 힘을 합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교란하기 위한 그 아주 교란전으로 이제 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런 무리한 공격 때문에 이런 야권의 무리한 공격 가짜 뉴스까지 퍼뜨리는 것 때문에 여권이나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결집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많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아까 그 8년 전하고 많이 양상이 완전히 달라요. 다르죠. 예.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데일리 안에서 오늘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이러다 보니까 정당 지지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도가 처음 계엄 났을 때 있지 않습니까? 12월 첫째 주죠. 그때는 13%까지 뚝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서서히 한 주 지나면서 5%씩 오르더니 나중에는 12월 말에는 25% 넘었습니다. 아니, 이게 그리고 수사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탄핵을 하고 싶다면 그냥 절차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건데 그럼요. 네. 그걸 너무 무리하게 한다는 지적이 있으니까 국민들이 그렇죠. 이렇게 반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의회 권력에 대한 폭거, 그리고 예. 탄핵의 29번, 그리고 예산 삭감 등등,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유죄 나왔을 경우에 무죄로 바꾸는 입법까지, 이렇게 사법부 기능 마비, 정부 기능 마비까지 이렇게 의회 폭거를 하니까 이거는 아니다라는 그런 여론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도 굉장히 정치적 목적, 실제 어떤 탄핵에 할 만큼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있으니까 그거를 빨리 제거시키고 대선 가도록 가기 위해서 조기 대선을 위한 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탄핵한다라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면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그런 여론이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위한 탄핵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의 그 조기 대선을 위한 탄핵이 아니냐 그렇죠. 이런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네네. 있는 상황입니다. 그 위원님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이런 거 어제 연습하고 오셨어요? 이렇게 야당 이렇게 할 줄 알고?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예. 앞에 우리 김기현 대변인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 나도 잘하겠다 해서 준비하고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네. 이따가 예. 맞습니다. 근데 네네. 이게 블랙 코미디인 게 오마이뉴스가 이제 군사 보안 시설인 관저를 촬영을 하면서 가짜 뉴스인 게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마이뉴스가 네. 오마이뉴스가 그날 바로 이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뭐 이제 서두르다 보니까 네. 합을 못 맞춘 것 같아요. 네. 이거 저희 사진 띄우지 마세요. 사진 띄우지 예. 마시고 그거 띄우면 안 되죠. 네. 네. 자, 이걸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요.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로 줌을 당겨가지고 네. 어느 특정 인물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저격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네, 그럼요. 그렇죠. 왜냐하면 요즘에 굉장히 개인 화기의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만약에 북한에서 이거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저 카메라를 저 찍은 저 장소에서 줌을 당겨서 아주 장거리, 네. 원거리 이제 사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두고 간다 그러면은 한 방에 보낼 수도 이거 있겠다라는 역시 걸 시나리오 저격수니까 잘 아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저격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거 시나리오를 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시나리오를 짤 수 있는 게 오마이뉴스 국내 언론이 그런 내용을 북한에 보내줬다고 자체가 굉장히 경악스러운 일인 거죠. 그 오마이뉴스가 이게 어디서 촬영한지도 저는 그 촬영 스팟을 알 것 같아요. 그 언덕백이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근데 저희는 이 영상이 많이 퍼지고 이 사진이 많이 퍼지면서 이게 가짜 뉴스 이미 이제
확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많이들 영상이나 사진을 보셨겠지만 저희는 이거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명백히 군사 보안 그렇죠. 위반입니다. 이거는. 이게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이제 트럼프 당선인과 만날 걸 대비해 가지고 네. 골프 연습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느 기자가 그 동선에서 엎드려 가지고 카메라를 이제 들고 찍고 있는 게 경호처에 들켰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신분증 뺏기고 카메라가 압수됐는데 그때 그게 왜 굉장히 위험했었냐면요. 엎드려서 사진 찍는 모습이 이게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 아시죠? 엎드렸어. 아시죠? 네. 네.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압니다. 네. 앉아서 엎드려서 기본 자세거든요. 엎드려서 자세랑 똑같습니다. 아. 카메라 들고 있는 게 사기 조준과 똑같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경호 상황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 정도로 위험해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구금이 돼서 조자박 풀려났는데 네.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현장 실제 있는 모습을 찍어서 공개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안보상으로도 이거는 굉장히 국방부가 고소를 해도 이거는 풀려나기 힘든 네. 벗어나기 힘든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언론 자유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언론 자유도 법 안에서 지켜야겠죠. 이게 특히 군사 보안과 관련된 거는 대통령의 위치 같은 거는 기밀이고 그다음에 이거를 보도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모든 스케줄 하나하나가 다 기밀이에요, 사실. 그렇죠. 그런 예. 상황인데 이거를 생중계를 한다? 네. 야, 이거는 참 근데 그 생중계로 인해서 이 가짜 뉴스가 밝혀졌다. 이게 참 블랙 코미디입니다. 한국에서나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참 이게 8년 전하고 그래도 국민들의 반응이 많이 다른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가짜 뉴스 잠깐 좀 하나 더 말씀드리면 두 번 말씀하셔도 돼요. 좋습니다. 예. 그 이제 가짜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VOA 아시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네. 거기서 이제 서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서로 붙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진짜 누가 가짜에 붙었는데 주 내용 이겁니다. 민주당에 있는 강선우 의원입니다. 네. 국제위원장을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냐면 VA 코리아하고 네. VOA하고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 이제 의회 조사국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정권을 잡으면 한미일 관계가 악화된다. 네. 되게 이제 부정적으로 의견을 냈죠. 그랬더니 강선우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디펜스를 한다고 VOA 코리아에서 이제 약간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미국의 실제 목소리가 아니라 한국에 들어와 있는 VOA에서 다시 말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그게 가짜란 거죠. 왜냐하면 VOA 코리아는요, VOA의 번역본, 네. 한글 번역본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목소리가 그대로 아무런 편집 없이 그대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의회 국무부 산하에 있는 사실상 공무원 비슷한 사람들이 거기서 월급 받으면서 소속 기자로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미국 정부 입장을 대변한다라고 많이 오랫동안 확정되어 있는 분들인데 그분의 목소리마저 그분의 목소리마저도 민주당에서는 가짜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스텝이 꼬여버려 가지고 가짜한 게 바로 들통이 나버리는 그런 일도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 일하시는 분들 몇 명 좀 알고 있는데 뭐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네. 지금 아까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드리는 말씀이 민주당이 근데 지금 외신 기자들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민주당은 외신 기자도 많이 만나고 있고 이렇게 관리를 좀 하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외신 좀 따로 영국에 있는 예. 파이낸셜 타임즈라고요. 예. 예, 그쪽이랑 한번 제가 조만간 미팅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토익 공부하세요? 영국은 토익 아닌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네, 네. 예. 예, 저희가 짧게 이렇게 뭐 네. 재밌게 좀 얘기를 했지만 사실 네. 그 외신, 우리나라의 상황을 외국에 전달하는 것도 외신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외신도 많이 좀 접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일방적인 보도만 나오게 되면은 외국에서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영국에서 네. 파이낸셜 타임즈가 아까 네.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얼마 전이었죠. 좌파 선동가라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레프트 윙 파이어 브랜드라 해가지고 이재명 어떤 사람이다 그 스토리와 함께 보도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주당에서는 분노를 하면서 이제 정정 이런 거를 하려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나비를 쫓으려고 하지 말고 정원을 잘 가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비를 쫓아다니면 그게 잡힙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좋은 자기가 정말 꽃향기가 나는 좋은 정원을 만들면은 나비가 알아서 찾아온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 비판적이하는 언론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거의 공격을 하지 말고 본인이 바르고 올바른 메시지를 내면은 저절로 좋은 보도가 외신 보도가 이어질 거다.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희가 그럼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쌍특검
쌍특검 어제 표결이 있었습니다. 다 부결됐어요. 어제 내란 특검법 찬성이 198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찬성이 196표로 부결이 됐습니다. 이탈표가 각각 얼마나 나온 겁니까 이거? 예, 내란 특검법에서는 6표가 이탈표 여섯 표. 나왔고요. 김여사 특검법에서는 4명의 당내 이탈표가 나온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탈표가 좀 나오네요 아직도. 네, 아직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야당에서도 좀 이탈표 나왔다 그래요. 아, 그래서 그래요? 예, 예. 야당에서 이탈표 나와서 어쨌든 그쪽 움직임도 좀 주목해볼 만합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권성도 원내대표가요 쌍특검 표결 전에 찾아갔다 그래요. 아. 김혜지 의원, 안철수 의원을 찾아갔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반대 당론을 따라주면 좋겠다라고 입장을 예. 밝혔다고 해요. 예. 하지만 또 다른 의견을 낸 사람도 있습니다. 김상욱 의원. 그렇죠. 예. 김상욱 의원한테 찾아가서는요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당론에 따르지 않는 것은 우리 당과 함께할 뜻이 없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탈당을 권유한 듯한 그런 장면이 목격이 돼가지고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탈당을 권유했다. 본인 이제 탈당 안 하겠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그렇죠.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여서 말씀드릴 수 없다. 그 찬성표 던진 의원들에 대해서 징계를 추진하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헌적인 법률임에도 당론을 따르지 않은 점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니까 김상욱 의원도 그런데 뭐 찬성표를 던졌다고 하지만 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시급성이 크다. 마냥 미룰 수 없다라고 하면서 찬성 표결을 했다고 합니다. 시급성이 크고 마냥 미룰 수 없다고 했는데 찬성 표결을 했다고 해요. 그 당론과 다르다고 탈당하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요 예. 당론에 이제 국민의힘도 의총을 열었지 않습니까? 예, 예. 100명이 넘는 의원들의 뜻을 모아가지고 당론을 정한 건데 그러면 네. 그 100명 넘는 의원들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느냐? 예.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예. 국민의 의원들도 다 중요하다 생각하죠. 중요하고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다뤄야 된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당의 모든 것을 이제 무방비 상태로 넘길 수는 없다. 이런 전체 큰 기조에서 전략을 짜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혼자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내가 여기서 이제 우리 당의 어떤 칼날을 내가 새로 만들어 보겠다 하면서 동의받지 않은 전략을 피는 모습이 저는 얼마 전에 물러나신 그분의 전략과 굉장히 유사하다. 그러니까 공유를 하지 않는 거죠.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태도가 또 누군가 반복되고 있다. 그때 그 당시에는 대표 분이고 지금은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 분이고 이런 것들이 또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이게 그리고 뭐 각각의 그래도 헌법 기관이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그런데 이 쌍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독소 조항이 많다, 위헌적이다, 그렇죠. 네. 이런 비판을 받았잖아요. 이게 사실 이름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지 사실상의 국힘 특검법이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그렇죠. 했고. 그 예. 독수자 내용이 이겁니다. 예. 여당이 배제된 특검을 추진하는 거, 예. 그다음에 수사의 범위가 무한정입니다.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걸 특검을 통과시키면요, 특검 내 범위만 수사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 관련된 모든 걸 다 수사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당론을 받아들입니까? 못 네. 받아들이죠. 근데 네. 이거를 김상우 의원은 혼자 다른 동료 의원들 설득하지는 않고 혼자 결정하면서 혼자 찬성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주 엄중하게 얘기를 한 거죠. 예. 네, 일단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위헌적인 요소, 그러니까 독소 조항을 제거한 수정안을 당 내에서 논의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새로운 이제 수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조건 수정을 내겠다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네. 물론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잘 원내를 이끌었기 때문에 예. 의총장에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논의를 한다 이런 논의. 입장인 거지 예. 수정을 내겠다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굉장히 이제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난 지도부와 달리 의총장에서 심사숙고해서 좀 숙성된 그리고 좀 더 합리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민주당도 오늘 제가 조간에 보니까 수정안을 언급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제3자 보면 뭐 얘기했다고 제3자 그러더라고요. 뭐 예. 제3자 추천 이런 예. 거, 특검을 이제 누가 추천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걸 얘기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민주당이 그동안 자기들의 전략, 본인들의 전략에 무리했던 것이다라고 시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네. 그럼 제3자 특검을 지금 와서 한다 그러면 왜 그럼 예. 처음부터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때까지 모든 특검이 제3자 특검 해왔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만 자기들 전부 다 특검을 하겠다 해버리니까 뭐 변협 같은 제3기관에서 추천을 네. 한다고 했다가 다시 본인들이 한다고 바꿨다가 다시 또 또 바꾸겠다고 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전략에서 약간 미스를 인정하는 거 아닌가?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것 그 같습니다. 탄핵 소추안에서 예. 내란죄 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급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를 만들기 위해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스텝 꼬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럼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 헌법재판소 얘기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그 위원님 검사 네네. 탄핵 기억하시죠? 검사 네. 탄핵. 네, 3명. 검사 탄핵 이게 이재명 대표 수사한 그 검사 탄핵해버린 사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중앙지검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그 3명이 지금 탄핵 소추가 됐다는데 헌재가 어제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강하게 지적을 했어요. 지나치게 모호하다, 각하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탄핵 소추가 그렇죠. 대해서 탄핵 소추에 대해서 이거 지나치게 모호하고 각하될 수도 있는 거다. 각하라는 거는 아예 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죠. 이거는 끝내버리는 예, 거다 예. 이렇게 지적을 사실 했잖아요. 헌재 재판관이 굉장히 예.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예단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 바로 예. 공정성 시비가 붙기 때문에 그런 말 하지 않는데 얼마나 심했으면 각하할 수 있다는 말까지 했을까? 내용이 그러니까요. 이렇습니다. 예. 지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원 반부패 2부장 이 3명의 검사인데요. 이 예. 3명의 검사 탄핵 이유를 보면은 국회에서 이제 제출한 건데 네. 구체적인 행위나 일시 장소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없다. 예. 그래서 탄핵 사유가 구체적인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육하 원칙에 맞춰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탄핵된다라고 제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추상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탄핵된다라고 하니까 이런 건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시간 낭비다라는 뉘앙스로 이렇다 그러면은 각하시킬 수 있다라는 발언까지 세게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각이 아니라 각하라는 거 보지도 네. 않고 끝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각하라는 거는. 네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내용들이 적혀 있지 않다. 구체적인 행위나 일시, 장소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거는 대체 뭔 내용이 있냐 이렇게 지적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게 좀 지적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소송 기록과 수사 기록을 입수해야 탄핵 소추 사유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요. 그 검사 측 대리인은 뭐 추상적인 의심을 갖고 소추를 탄핵 소추를 해놓고 여러 자료를 입수해서 다시 구체적인 사실을 특정해서 주장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반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아무것도 없이 제대로 된 거 없이 그냥 일단 탄핵 소추해놓고 나중에 시간 벌기 하면서 하나씩 살을 덧대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게 어제 국회 측 대리인이 나오지 않았대요. 그렇죠. 예. 재판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 지난번에도 탄핵 소추시켜놓고 예. 정작 그날 아무도 안 나갔습니다. 어제 이제 노쇼였죠. 노쇼. 변론 준비 기일이 3분만 끝났어요. 그렇죠. 3분 만에 끝났는데 3분 만에 끝났는데 상대방 측 국회 측 대리인이 아예 안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죠. 정청래 법사위원 지난번에도 노쇼해가지고 말이 많았었고요. 네. 이번에 또 노쇼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정치적 수단으로서 목적으로서 탄핵을 하는 거지 정말 탄핵의 사유에 대해서 따져보고 진정성 있게 임하겠다라는 게 아니란 얘기인 거예요. 그 노쇼가 정말 중요한 게 식당도 노쇼하면 나중에 예약 못 하잖아요. 네, 이제 그렇죠. 블랙리스트에 오릅니다. 네, 블랙리스트에 올라오고 그렇죠. 그러는데 잘하시지. 앞으로 이렇게 좀 묻지마 탄핵 물론 탄핵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절차상 네. 탄핵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탄핵을 할 거면은 노쇼를 하지 말아야죠. 그다음에 그렇죠. 네. 절차에 맞춰 가지고 진행을 네. 해야지. 네.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관이 강하게 지적하는 건 좀 처음 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그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일단 먼저 탄핵 먼저 시켜놓고 관련된 사유나 증거 자료 등은 그 추후에 보완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도 굉장히 잘못됐다. 이거 아마 헌재에서 굉장히 엄중하게 봐서 각하될 가능성이 높은 사유다 이래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국회가 어떤 식으로 나설지에 좀 관심이 쏠립니다. 일단 그런데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국회 측이 재판에도 나오지 않아서 이거 그냥 이런 식으로 탄핵 소추해놓고 시간 버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검사 탄핵 특히 이 검사들 딱히 탄핵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탄핵 예. 사유라고 뭐라 얘기를 이재명 했는데 대표 결국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 그렇죠. 수사한 거 수사했다고 그런 아니냐. 거죠. 또 최재형 감사원장도 있습니다. 최재해 네. 최재 감사원장도 탄핵했었는데요. 네. 최재 감사는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비리 의혹을 감사했다는 그 이유로 지금 탄핵된 거거든요. 네. 당시에 뭐 부동산 통계 조작, 청년 일자리 통계 조작, 네. 그다음에 원전 관련돼 가지고 경제 조작 이런 것들 때문에 열심히 했는데 그런 사유로 뭐 지난 정권에 보복을 했다 이런 걸 덧대 가지고 탄핵을 시켰습니다. 이거 똑같은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네. 지금 들어갔는데 탄핵에 대한 행위, 네. 일시, 상대방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성이 없었고 상대방에게 어떠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상대방의 어떤 권리를 방해했는지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그걸 특정해 달라고 똑같은 얘기한 똑같은 얘기한 똑같은 거예요. 얘기한 예, 거예요. 그렇죠. 예, 검사들하고 똑같은 얘기한 그렇죠.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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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제 민주당이 다 이제 단독으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탄핵안이 헌재에 가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다. 이것도 각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래 보입니다. 29명 지금 탄핵했는데 탄핵 소추했는데 그 29명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그 29명에 대해서 대체 몇 명이나 탄핵이
정당하다고 볼지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저는 이거 역풍 어마어마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헌재가 네. 지금 이런 입장에서 사건을 아주 엄중하게 본다 그러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요. 이건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심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네. 이런 사유가 구체성이 없다거나 또는 이번 탄핵 소추안 보시면 아시고 뒤에 60몇 페이지의 증거자료로 첨부된 게 전부 다 신문기사 출력한 거예요. 네. 그런 거 가지고 어떻게 아까 말한 육하 원칙에 따라서 구체성을 가지고 심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어쩌면 헌재에서 제대로 심리한다 그러면 각하해야 된다. 각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 다뤄봤는데요. 저희 간단하게 속보 한두 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보가 미국에서요 AI 반도체 수출을 통제를 하는데 한국 등 동맹국은 예외로 한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상당히 호재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상당히 호재고요.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AI 칩 수출 통제 전 세계로 확대한다. 전 세계로 AI 칩 수출 통제를 확대를 하는데 한국 등 동맹은 예외로 한다. 이렇게 속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는 상당히 좋은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른 나라, 우리나라 경쟁 국가에는 이거 전 세계로 수출을 통제하는데 우리나라 등 동맹은 예외로 한다. 이거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또 그런 그렇죠. 부분이 아닐까. 경제적으로 우리 한미 관계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우리가 예. 지금 세계 6대 경제 대국 그다음에 예. 군사적으로 세계 5위 경제 대국입니다. 예. 네. 방산부터 해서 반도체 AI까지 모든 걸 다 함께 공유하면서 세계 시장을 뻗어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작년 우리가 미국 대미 수출 우리나라 건국 이래 1948년 건국 이래 가장 많은 미국에서 대미 수출 실적을 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좀 우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활용해야 된다. 국익을 위해서. 여당에서 이런 거 홍보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예. 미디어 특위 예, 미디어 특이니까 이렇게 좀 네. 말씀 좀 저희가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속보가 좀 있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포 영장에 관련해서만 짧게 좀 저희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앞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체포 영장을 좀 이번에는 길게 발부를 받았다. 그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원래는 이제 지난번 체포 영장 같은 경우에는 6일까지다 이런 식으로 찍혀서 나왔고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공수처가 언급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난번보다는 좀 범위가 긴 것 같다. 그래서 불시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와요.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이상식 의원 같은 경우에 원래 주말에 한다 그랬잖아요. 그 네. 본인의 썼던 글에서 SNS 썼던 글에서 4분 만에 또 삭제됐죠. 4분 만에 그걸 삭제를 했고 그래서 이번 주말에 과연 이것을 집행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쏠립니다. 아니면 또 오늘 내일 중에 집행할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관심도 나오고요. 네네, 예, 네. 그런 좀 예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좀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공수처 수사를 거부하던 데서 좀 물러섰다. 그러니까 서부지법이니까 우리가 안 하는 거지. 서부지법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제기가 되고 이거 과연 적법하냐 이렇게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안 하는 거지. 공수처에서 중앙지법에 한다면 우리는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그렇죠. 밝혔습니다. 원래 공수처 법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네. 기소를 하고 거기서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서부지법 한 거는 받을 수 없다는 게 당연한 거죠. 그 관저에서 그 서부지법이나 중앙지법이나 거리도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가까우니까 서부지법을 한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공수처에서 밝혔는데 그 논리가 관할하는 있네요. 그 네. 가까운 동네니까 이렇게 한다고 밝혔는데 거리도 똑같고 중앙지법이 오히려 더 빨리 올 수 있대요. 그렇죠. 예. 공수처 법에 따른 대로 가면 예. 됩니다. 그런 예. 문제 없어요. 원칙대로 법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윤갑근 변호사,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요, 국민들이 강추위에 고생하고 공무원들도 마음의 갈등이 심한 점을 고려를 해갖고 선의로 생각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좀 했고 그 다음에 공수처가 증거가 확보가 됐다면은 기소를 해야 하고 꼭 조사를 해야 한다면 구속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하라. 구속하려면 해라.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통령 측에서도 지금 카드를 하나 던진 거잖아요. 카드를 하나 던진 건데 이거를 우리는 이런 식으로 조사나 수사에 응할 테니까 너네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판단을 해봐라. 이렇게 던지고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법카 수사 같은 경우에도 법카위원 같은 경우에도 그 수사에 응하지 않고 그러고 있다가 불출석하다가 불구속 기소가 되는데 우리는 그거하고 다르다 이런 식으로 지금 포지셔닝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네. 법대로 하면 자신 있다. 이런 스탠스가 좀 읽혀요. 네. 이런 스탠스고 공수처는 법대로 하면 자신이 없다 보니까 모든 게 전부 다 불법, 탈법 또는 편법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에 영장 청구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체포영장에는 그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제외한다. 이런 체포영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나온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체포영장 발부하면서 내 영장에 대해서는 어느 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입법을 하는 그런 사법부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그렇죠. 문제예요. 지금 근원적으로. 명시된 수사권이 없습니다. 이거에 그렇죠. 대해서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고 경찰만 수사권이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중앙지법도 내란죄에 대해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 지난달 11일입니다. 12월 11일에 김용현 전 장관 이분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하면서도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특히 중앙지법에 하려면 해라 이런 식으로 나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 직권남용이라는 작은 고리를 걸어가지고 예. 최고 사형까지도 언도할 수 있는 내란죄를 끌고 온다는 거 이거 자체가 굉장히 무리다. 네. 그리고 말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따면요 우리나라에 죄형 법정주의가 왜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네. 네. 관할이 왜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공수처가 무료를 했다. 51명의 미니 조직으로는 이런 사건을 감당할 수 없다. 법대로 하면은 지금에도 법대로 하면은 네네. 다 받아줄 용의가 있다는 게 대통령 측 입장입니다. 민주당에서 없애자고 한대요 공수처. 민주당 일각에서. 자기들이 네. 만들고 이제 없앤대요? 예, 오늘 지금 뭐 신문에서 하는 여러 개 겁니까? 나왔습니다. 아니 예. 지금 600억을 들여가지고 민주당이 만든 법 때문에 600억을 들여가지고 매년 200억씩 쓰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지금 600억 이미 들어갔어요. 세금 살살 이렇게. 녹고 있습니다. 예. 야, 펑펑 터지고 있죠. 예. 네. 아니 저희는 수사를 하라면 수사하라. 그렇게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네네. 비호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네. 그런데 공수처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 심지어 야당에서도 이럴 정도면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를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무리하게 조정한 게 아니냐. 예. 그러니까 지금 오동훈한테 당근도 주고 책책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민주당이 오동훈 공수처장한테 네. 예, 그 공수 없애겠다. 똑바로 네. 안 해? 이제 이런 식으로 주는 거기도 하고 네. 또 공처장한테 지금 대통령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도피스 가운데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지금 몰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좀 개탄스럽습니다.